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시 전 들으신 대로요. 저희가 10월 20일 금요일 가을 소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분과 약속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구글 폼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신청해 주실 때 내가 신장식의 뉴사이킥을 애청하는 이유를 함께 보내주시면 총 20분 뽑아서 쌀 보내드립니다. 이분들은 당첨 확률, 즉 가을 소풍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선물 받고 싶으시면요. 구글 폼보다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내가 신장식의 뉴사이킥 애청하는 이유 요거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다. 물론 뭐 그냥 신청만 하셔도 추첨 대상자는 되지만 쌀 20분은 애청하는 이유를 함께 보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해서 자택으로 가는 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유증 때문에 이번 회의 쓴 지 21일 만에 오늘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퇴원 즉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는 유세 현장에 나갔고요. 조금 전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유세 이 지원 연설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와 이제 함께 연단에 섰고,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들도 현장에 지금 함께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지난 8일에도 강서구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진의 만류로 인해서 주말에는 일단 취소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 곧바로 혹평을 내놨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논평하기로는 이 대표의 등장은 강서 주민과 국민의 속만 뒤집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심판의 민심을 거대한 불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투표가 이제 이틀 뒤에 열리는데 이미 상당수 국민들이 이 방향을 정했을 걸로 보고 지금 선거운동에 나서는 거는 국민들의 의사결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이 대표의 지원 유세의 어떤 의미를 깎아서 보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이제 이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등 국민의힘의 핵심 당직자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장 유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하고 7일에 걸쳐서 진행됐던 강서구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는 22.64%라는 역대급의 투표율이 나왔는데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통틀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2021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상당히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었는데 그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이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서구의 수건 사업인 재개발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사전투표율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강서구가 원래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 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명 매직 넘버를 투표율 총 40%로 꼽아왔는데 지금 같은 기세라면 최종 투표율에서도 40%를 쉽게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승리에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잠시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유세를 시작을 했고 5시 반부터 그 직전에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그리고 정의당을 탈당한 3인당 창준위의 한창민 공동대표 이런 분들도 같이 지원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 진보당이 후보로 출마를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 내지는 정당 창준위가인 기본소득당과 3인당 창준위가 진교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구도까지를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방향 정했다. 아직 마음 정하지 않은 중도층한테 막판 3일
누가 기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투표장에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되는 게 지역에서 선거운동 해본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강원도 쪽에 비교적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구에서 첫 선거를 치러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선거 치르지는 않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기본소득당하고 이제 3인당하고 이제 일종의 선거 연대, 그러니까 정책 연대를 결성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우리공화당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여야가 서로 간에 좀 대립각을 좀 또렷하게 세운 상태로 이틀 남은 마지막 그 투표 재고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일 휴일은 아니지만 강서구 주민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40억 원이나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선거니까요. 소중한 한 표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잘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궐선거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신원식, 유인촌 두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김행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언론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주말 동안에 토요일 오전에 임명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국회에서는 이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둘 다 적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요.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근데도 임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신원식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두 장관은 이제 곧 이어서 10일부터 시작하게 될 국정감사에서 이제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청문회 도중에 퇴장하는 사태의 사상 초유의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는 기류 자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언론들의 이제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일단은 청문회가 이게 끝난 건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가 도중에 청문회장을 떠나버리고 나서 정식 산회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명 절차가 종료가 된 거냐, 청문회 절차가 종료가 된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상황 정리가 돼야 그 뒤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청문 보고서 역시 채택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일 모레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투표가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임명을 하더라도 강행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게 좀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은 그 대통령실이 강서구청장 보궐 본투표 전까지는 시간을 두고 그 이후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 내지는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 또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강행하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고 여기서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반대 목소리를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그널을 보여주면 김행 장관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함으로써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즉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거꾸로 강행했을 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의사결정을 미룬다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뭐 예. 대통령실 내에서도 우려가 있겠지만 예.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7일자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당과 장관 후보자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황당한 사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당 공세가 지나치다고 해도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청문회를 받다 말고 사라졌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렇게 사설에 썼고요. 동아일보 논설 주간의 이제 김영 칼럼 같은 경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장관 후보자를 빨리 손절해야 하는 이유라고 적으면서 어느 대통령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발로 뛰쳐나간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기록을 남긴 적은 없고 그럴 일 자체가 없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역사가 230년이 넘는 미국에서조차 전무했던 일이다.
미국에서라면 의회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사안이다라고 상당히 좀 강한 논조로 비판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여권 전반적으로 혹은 보수층 전반적으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줄행랑 공세, 뭐 행방불명, 뭐 네. 이런 얘기 자체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등장한 가짜 뉴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MBC하고의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 의사 일정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이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는 정회 이후에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된 청문회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참석해서도 안 된다. 그건 이거는 이제 여야 합의가 없었던 그 속행이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야 합의가 안 된 청문회에도 후보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다음에 협의잖아요. 협의는 충분히 상의하되 결정이 안 되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합의를 하는 것이 협의하고 그래서 그게 합의에 이르렀을 때 국회 일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이긴 했죠. 하지만 후보자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사실 이제 장관 후보자는 여당하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같은 편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물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장관 후보자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당 이전에 국회 일원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책임이 여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떠나는 장관 후보자를 용인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이제 국회 입장에서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좀 어떻게 뭐 이 정당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에 다 가짜 뉴스, 다 가짜 뉴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정부 여당 쪽에서는. 오늘 신원식 장관은 취임 첫날 최전방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찾았고요.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군사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 집권 2, 3년 차에 대형 도발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적이 도발할 경우에 첫 번째로는 즉각 응징해야 되고 두 번째 강력히 응징해야 되고 세 번째 끝까지 응징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추석 동안에 이제 대통령이 했었던 즉시 1초 안에 응징하라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각 응징, 강력히 응징, 끝까지 응징, 징징징이네요. 국방부 장관이 왜 민간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소대장, 중대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물론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물리력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민간인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한 교전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런 교전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더한데 이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는 식의 추석 연휴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 앞두고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코드 맞추기식 발언을 첫날부터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원식 장관 임명 이후 박정훈 전 대령 사건에 대해 예비역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요거는 3부에 스튜디오에 그 예비역 해병 두 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일명 김행방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간사인 신현영 의원이 내놓은 건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거나 중도 이탈을 한 경우에는 사퇴로 간주하겠다라는 조항을 추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또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제재하기 위해서 국회 모욕의 죄를 신설하는 것도 이번에 추진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걸 법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률가로서.
이거는 뭐 사람은 밥 먹어야 된다, 먹으면 싸야 된다 이런 얘기라서 법률에 규정해 놓지 않은 거거든요. 청문회 당사자가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법 기술자들이 펼치는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통치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아예 없는 거고 기소된 자는 무조건 죄가 있는 것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도 되는 행동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문자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법 기술주의입니다. 법 기술주의. 뭐 일테면 이제 저희 같은 방송 패널들도 방송사하고 계약서를 쓰긴 하는데 그 계약서에 방송 출연 중에 속옷을 갈아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적지는 않거든요. 네. 아무도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니까요. 밥 먹다가 방송 중에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청문회 대상자가 청문회 출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 없으니까 상관없다. 참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되나. 법률가로서 참으로 사실은 굉장히 속이 참담합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참담해. 자, 이스라엘과 소위 하마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정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시작된 전쟁에서 이틀 만에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단 최초 사망자, 그러니까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다라고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를 했고, 특히 여기에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 지역의 이제 음악 축제 행사장, 여기에 하마스 무장대가 침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무려 260여 구에 달하는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의 사망자를 합치면 1,100명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 공식 발표하기로는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워낙 좀 이제 강력한 지금 공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양상이 한동안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가 급격하게 악화됐고요. 국제 유가가 4% 급등하는 양상으로 이제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가할 수도 있고 이 뒷배경에 하마스의 공격 뒷배경에 이란이 있다는 지금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경우에는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전쟁 양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추진되고 있었던 관계 정상화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 우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사망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관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혹시 몇 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괜찮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중인데 이거 세계 곳곳에 이렇게 큰 인명살상이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는 괜찮은가 하는 불안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 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4부에서 오르는 물가, 환율, 유가, 고유가까지 물가 특집으로 신박한 경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